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의 심리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증인만 무려 148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사소송에서 증인의 수는 제한이 없지만 증인의 신뢰성, 복잡성 등을 고려해 증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증인을 불러서 재판을 연다고 해도 148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증인을 모두 부르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이재명 측 변호인단이 그냥 넘어갈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분량이 적은 위례특혜 의혹 심리를 먼저 진행했지만 증인신문과 서증조사에만 1년 정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 심리까지 고려하면 1심 재판 종결 시기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회는 국정감사 중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인신문에만 최소 2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라는데요. 이재명의 이런 재판에 대해 이제 국민적 관심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형식적인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런 재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당장 11월에 2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적 관심사 역시 이 2건의 선고에 달려 있다고 하겠는데 이재명 역시 불안함을 느꼈는지 재판부 재배당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공범 성격이 짙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저승사자 못지않은 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욱 부장판사가 이미 2심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재배당 요청을 사실상 기각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화영이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증거와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니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백지 상태의 재판부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요청한 것을 검토한 결과 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칼에 잘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0일 위증 교사 혐의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는데 양형기준 최대 형량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로서 가슴이 서늘한 판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더 심장이 뛰는 재판은 이보다 열흘 앞선 11월 15일의 재판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미 징역 2년을 구형받지 않았습니까? 11월 15일에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이재명에게는 최대의 고비라고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화양연화는 끝나고 그에게 지옥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